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행보와 추세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술적 분석 지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중간중간과 후반부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강력한 히든 매매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0일 이평선과 같은 추세 지표를 이용해 매매를 했을 때 이평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결정하고 이평선에 닿았을 때 해당 추세로 포지션을 잡거나 캔들이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숏 포지션에 진입하고 캔들이 이평선을 상향 돌파해주면 매수 포지션을 잡는 매매를 많이 할 텐데요. 이렇게만 움직여준다면 완벽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평선만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잘못된 신호들로 인해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중심선으로 이루어진 볼린저 밴드를 활용했을 경우 추세의 방향을 식별하는 동시에 잘못된 신호를 상당수 필터링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총 3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며 상단선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수를 더한 값을 나타내며 하단선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수를 뺀 값을 이은 선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가격은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 2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95%라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만약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 값을 1로 변경하면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은 68%가 되고 표준 편차의 값을 3으로 변경하면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은 99%로 올라가게 됩니다. 표준 편차를 1로 변경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표준 편차 2는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의 설정 값인데요.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캔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95%가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3으로 변경하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곳이 더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표준 편차 2와 표준 편차 3의 값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표준 편차 2의 밴드 이탈은 무시하고 표준 편차 3의 하단 밴드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밴드 상단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매매 방법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 매매법은 처음 보셨을 거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준 편차 3의 값이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표준 편차 3의 값이 밴드 상단선을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밴드의 폭은 일정하지 않고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면서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선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에 있음을 의미하고 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중심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며 하락 추세에서 중심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차트는 항상 횡보와 추세를 반복하며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가까우면 가격이 과매수 상태로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가까우면 과매도 상태로 가격은 곧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볼린저 밴드를 과매수 및 과매도로만 사용하여 밴드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 포지션만 취하고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 포지션만 진입한다는 건데요. 만약 여기서 밴드 하단선에 닿았을 때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다면 강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됐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손절을 밴드 하단으로 잡고 익절을 밴드 상단 근처로 잡고 매매를 했다면 익절했을 경우 0.5%의 이익이 생겼을 거며 손절을 했다면 0.4%의 손실만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손절선을 설정하지 않거나 손절선을 설정해둔 채 이행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7%가 넘는 손실과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를 20배만 사용하였더라도
있어도 5시간 만에 전 재산을 청산당하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추세가 생기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반등하지 않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타면서 더욱더 강력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며, 꼭 진입을 하기 전에는 손절 라인을 설정 후 설정한 손절 라인은 명확히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여 어떻게 더 수익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전략은 볼린저 밴드 스퀴즈 전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동성이 낮은 횡보 구간을 찾는 겁니다. 횡보 구간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차트에서 중심선이 평평한 평행선을 그리는 모습을 찾아줍니다. 완벽하게 평평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의 밴드의 간격이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낮은 횡보 구간을 찾는 과정은 알게 되었으니 상승 또는 하락으로의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동성 돌파 전략은 이렇게 캔들이 밴드의 상단선 또는 하단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확인되면 돌파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밴드 하단선을 뚫고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숏 포지션을 잡았지만 잘못된 신호의 페이크 돌파였고, 가격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급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크 돌파와 같은 잘못된 시그널을 최대한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이용하는 건데요. 앞에 나온 지지 구간을 확인하니 볼린저 밴드를 하향 이탈하며 진입 타점이 되었던 캔들에서 다시 지지를 해주며 볼린저 밴드를 하향 이탈하였지만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매수세가 더 강해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볼린저 밴드를 이탈할 때는 돌파 방향으로의 저항 또는 지지 구간도 같이 돌파해주는 모습을 확인 후 포지션에 진입해줍니다. 이전에 나온 움직임을 보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하향 이탈하면서 흰색으로 그어놓은 지지선도 같이 돌파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된 해당 캔들에서 봉 마감 후 숏 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밴드 중심선으로 잡아줍니다. 이러한 돌파 매매 전략에서는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익절은 길게 가져가는 손익비 높은 거래를 했을 때 더욱더 좋은 매매 전략이 되므로 익절 금액은 손절가의 2배 정도로 설정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위아래 추세가 나온 이후 밴드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중심선도 평평한 모습을 그리며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저항이 되는 구간을 표시해주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도 표시해준 뒤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또는 하단선을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하며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도 같이 돌파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진입 타점입니다. 손절매는 밴드 중심선으로 설정 후 익절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손절가의 2배로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이익을 더 크게 가져가고 싶을 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익절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로 설정한 목표 익절 구간에 도달하면 진입한 시드의 절반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처음 설정했던 손절 라인을 본전 근처로 수정해줍니다. 1차 익절 이후 본전으로 설정한 스탑 라인을 건들지 않으면 계속 지켜보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로 봉 마감하면 남은 물량도 전량 익절 처리해주는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굉장히 높은 승률의 또 다른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찾아야 될 것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캔들을 찾는 건데요. 그 캔들을 1번 캔들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찾을 캔들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캔들을 찾는 건데요. 하단을 터치하는 캔들을 2번 캔들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캔들이 주황색 선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 후 다시 하락하는 캔들을 찾는 건데요. 이 캔들을 세 번째 캔들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1번 캔들과 3번 캔들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어주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요.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봉 마감 후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주면 됩니다. 그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650불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가장 높은 캔들은 1번 캔들이 되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가장 낮은 캔들은 2번 캔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 후 다시 하락하는 캔들은 3번 캔들이 되는데요. 1번 캔들과 3번 캔들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어준 뒤 동일한 규칙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 이때 봉 마감 후 롱 포지션 진입해주면 되는데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이나 밴드 하단으로 설정해준 뒤 익절은 손절가 대비 2배인 1:2 비율로 진입 금액의 절반만 설정해줍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익절 전략을 사용할 거라 1차 목표 구간에 오면 절반은 매도 후 손절 라인을 본전 부근으로 옮겨준 뒤 캔들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로 내려오면 전량 익절 처리해줍니다. 지켜보다 보면 해당 캔들에서 볼밴 중심선을 이탈 마감한 이때 남은 물량도 전량 익절 처리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조건을 알아볼 텐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가장 낮은 캔들은 1번 캔들이 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가장 높은 캔들은 2번 캔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한 뒤 다시 상승하는 캔들은 3번 캔들이 되는데요. 3번 캔들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심선을 터치 후 다시 상승한 캔들이 3번 캔들이 되고 동일하게 1번 캔들과 3번 캔들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어준 뒤 추세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온 이때 봉 마감 후 쇼 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손절 라인 는 볼밴 상단으로 잡고 익절은 손익비 1:2로 절반만 설정해줍니다. 1차 목표 구간에 도달하면 절반은 매도해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처음 설정한 손절 라인을 본절 근처로 이동 후 캔들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올라오면 전량 익절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볼밴 중심선을 이탈 마감한 이때 남은 물량도 전량 익절 처리해줍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영상을 몇 번 돌려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수 진입과 매도 진입의 동시 예시를 같이 빠르게 살펴볼게요. 볼밴 상단을 터치한 가장 높은 캔들은 1번 캔들이 되고 볼밴 하단을 터치한 가장 낮은 캔들은 2번 캔들이 됩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지만 그 이후 캔들이 중심선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볼밴 하단선을 터치한 캔들이 2번 캔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한 후 다시 하락하는 캔들은 3번 캔들이 되는데요. 1번 캔들과 3번 캔들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을 돌파 마감해주는 이 캔들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쇼 포지션 같은 경우 밴드 하단을 터치한 가장 낮은 캔들이 1번 캔들이 되고 볼밴 상단을 터치한 캔들은 2번 캔들이 되며 중심선을 터치 후 상승하는 캔들은 3번 캔들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1번 캔들과 3번 캔들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을 돌파 마감해주는 해당 캔들은 쇼 포지션 진입 캔들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매매 전략에 대해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